송구권 혼술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밥상머리 민심, 차례상 민심, 이것을 뭐 종합적으로 보면 어떻든 조국으로 상징되는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고, 그래서 이 정권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악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악화되어 가는 것 같은데, 자, 문제는 그것이 정권에서 좀 돌아선 민심이 한국당, 자유한국당, 보수 야당을 대표하는 한국당으로 가고 있느냐, 그것이 전혀 별개입니다. 참 한국당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난감하죠. 그러니까 한국당은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이 조국 임명 강행을 비판을 하면서 여론을 한국당으로 끌어오기 위해 참 안간 힘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론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추석 연휴 동안의 민심 흐름, 그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조사로는 그렇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오늘 15일입니다. 9월 15일인데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 철회 촉구하는 집회를 합니다. 오후에 들어서 그 국회의사당에서 추석 민심 국민 보고대회를 열었죠. 그러니까 이 행사 부제목 자체가 위선자 조국 사퇴 촉구 결의대회입니다. 그래서 추석 기간 중에 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청취한 민심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형태로 국회에서 보고대회가 열렸고, 지금 아직 시간이 안 됐습니다만 잠시 후 5시부터는 광화문 광장에서 또 집회를 엽니다. 집회인데 이 집회는 일종의 개소식입니다. 뭐냐면은 헌정유린 위선자 조국 사퇴 국민서명운동 강화문 본부 개소식입니다. 국민서명운동 강화문 본부 개소식. 그러니까 한국당이 조국 장관 퇴진을 위한 그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했죠. 그 서명운동을 오늘 오후 5시부터 15일 5시부터 강화문 광장에서 천막을 치고 국민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교안 대표는 또 6시부터는 강화문에서 또 1인 시위도 벌입니다. 그동안 서울역에서 또 도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계속 1인 시위를 벌였죠.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집회를 하고 보고대회를 열고 이 서명에 착수하고 하는 것이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조국으로 상징되는 문재인 정권 이중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지지율 반등의 기회가 됐다고 보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이 좀 효과가 떨어져 버렸다. 효과적으로 한국당 지도부가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감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한교안, 나경원 투톱이 기회를 맞은 것이 아니고 위기를 맞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과정에서 또 당 내분이 불거졌는데 일종의 지도부 책임론입니다. 당 내분이 불거져서 또 뭐 중진 의원과 초선 의원이 티격태격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막 흘러나오고 있고요. 홍준표 대표가 추석 당일이죠. 13일 홍준표 전 대표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경원 한국당 대표를 느닷없이 공격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공격한 적이 있었지만 추석에 갑자기 전직 당대표가 현직 당 원내대표를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당 원내대표는 자리에 연연해서 안 된다. 이제 그만 그간의 가오를 인정하고 내려오는 것이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야당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버티면 추해진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내려오라는 이야기죠. 원내대표 자리에서.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만 빨리 내려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조국 장관 금정 과정에서 제대로 야당 역할을 못했다는 이야기죠.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못하고 청문회, 인사청문회, 그것을 맹탕청문회, 정인도 없이 맹탕청문회를 열어서 오히려 해명의 기회만 줬다. 원내 전략 부재다. 그만 내려오라. 전직 당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에서 대변인을 지냈죠. 민경욱 의원이 갑자기 또 홍준표 전 대표를 공격합니다. 같은 당 안에서. 전쟁 중에 장소를 바꿔서는 안 된다. 책임은 좀 더 있다가 물어도 된다. 지금 분열을 꾀하는 자는 적이다. 내부 총질을 하지 마라.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또 대받아칩니다. 예의를 지키라. 뭐 오버해도 한참 오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안에서 지금 티격태격 왔다가 서로를 겨냥해서 싸움질을 합니다. 이 정말 보수 우파가 대동단결해서 현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단결해서 내년 총선으로 가야 되는 이 지경에, 이 마당에 이렇게 내부 총질을 막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내부 갈등은 치유가 될 수 있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민심이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는 많이 멀어졌지만은 한국당에 마음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제3지대, 중간지대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등을 돌린 민심이 한국당으로 오지 않고 중간지대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들입니다. 여론조사들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이른바 무당층이죠. 정당 지지할 만한 정당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제3지대로 가버린 유권자가 10명 중 4명 꼴입니다. 거의 40%에 달하는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렸지만 한국당에도 가지 않고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는, 물론 기존의 중간지대도 있었지만 그 수가 점점 불어나는 거죠. 여론조사 업체 칸타코리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SBS 방송과 같이 그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추석 연휴 직전에 한 것을 보면은 이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이 물음에 응답자의 38.5%가 지지하는 정당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0명 중에 4명 꼴이죠. 38.5%. 그런데 이 응답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5월 달에는 29.9%였고 8월 달에는 34.8%였는데 이것이 지금 8월 이후에 한 달 만에 38.5%로 또 늘어나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민주당에 실망을 했지만은 한국당을 지지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한국당이 이 제3지대에 있는 유권자들을 끌어오지 못하면은 제3지대 중도 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이 이 세력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지만은 손학규 대표와 각을 세우면서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승민 의원이나 안철수 전 대표 같은 이런 인물들이 또 중도지대에 있는 40% 정도, 40%에 가까운 유권자를 겨냥을 해서 중도정당을 만들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중도정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도 우파 정당이죠. 유승민 의원이 앞장서서 그것을 만들면,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바른미래당 안에는 바른정당계, 거기는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해서 총선에 출마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계속 보수우파에서 걱정을 해왔던 보수우파가 지금처럼 두 갈래, 세 갈래 돼서 총선을 치르게 되고 민주당에 어부지리를 안겨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이 중도 세력에 있는, 중도층에 있는 제3지대에 머물고 있는 이 보수우파로 충분히 올 수 있는 지지자들, 이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황교안, 나경원 투톱 체제의 최대 과제가 됐고, 만약에 그것을 위해서 범보수 진영에서 또 뭔가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내리거나 그 중간에 있는 유권자들을 끌어오기 위한 인적 교체라도 어떤 시도를 하지 않으면은 이 상황으로 그대로 가서 총선에서도 보수우파는 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추석 민심을 그렇게 달궜던 조국 같은 그 이중성, 또 반칙과 특권을 일삼는 진보 좌파 사람들이 또 정권에 속속 포진을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보수 우파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악순환이죠.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송건의 혼술이었습니다.